네, 디젤이 깨끗하다. 그래서 클린 디젤이란 말이 붙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허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점점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뭔가 디젤차의 그 배기가스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뭔가 조치를 취할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일들이 있는지 요즘 날씨, 태양의 오존, 그리고 미세먼지와 함께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의 이정은 차장 나오셨습니다.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어요. 굉장히 빨라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에 네. 이어서 오늘도 그 오존주의보 내려졌는데요. 네. 어제는 서울 서남권에서 그리고 오늘은 경기 남부권에서 오후 1시쯤이었죠. 오존주의보 발령이 됐습니다. 네. 그 오존주의보라 하면 이렇게 조금 복잡한데 이제 주의보가 있고 경보가 있고 중대 네. 경보가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오존주의보 같은 경우는 0.12 ppm 이상이면 발령이 네.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햇빛을 받는 일, 그러니까 바깥 나들이 할 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오존이 생긴다는 것. 네네. 그런 것처럼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디젤 엔진, 디젤 자동차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클린 디젤이라고 불렀는데 예전에는 저 디젤이 매연의 주범이었는데 바뀌었잖아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언젠가부터 이제 클린 디젤이라는 말을 많이 썼었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클린 디젤이라 그래갖고 디젤 차량도 깨끗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심지어 저공해 차량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여러 가지 그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디젤 엔진은 매연이 많다는 거에서 뭔가 기술이 개발에 따라 깨끗한 에너지가 나오니까 우리가 보조금도 많이 줬군요. 그렇죠. 일단은 환경 개선 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네. 환경을 더럽히는 오염물질을 이제 배출하는 사업자나 이런 쪽에 이제 그 부과하는 것이었는데 네. 이른바 친환경 차량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면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네. 연간 한 10만 원에서 30만 원 되는 부담금이 면제가 됐고요. 네. 그거 외에도 이제 예를 들면 인증 시 혼잡 통행료를 면제해 준다든지 아니면 공영 주차장 요금도 한 50% 깎아주는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까지 써왔던 거고 그러면서 경유차가 많이 늘어났죠. 실제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도 경유차 혜택을 주면서 2010년도에는 휘발유차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올해는 경유차가 약 12%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모르겠으면 2012년 이연저리부터 휘발유차보다는 디젤 엔진, 경유 엔진 차가 더 많이 팔렸다는 건데 그렇죠. 전혀 없던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이라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지금 새로 경유차를 사고 있다는 거고요. 전체 네. 비중으로 따지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경유차 비중은 41%를 넘어섰습니다. 자, 지금 보는 게요. 일본의 닛산 자동차의 캐시카이라는 디젤차 광고인데 네. 저 차도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환경부랑 큰 다툼이 벌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 환경부에서 얼마나 배기가스가 나온지를 검사했더니 네. 실제 기준치보다 한 20배나 더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환경부는 여러 가지 검사를 거쳐서 이것은 조작을 했다. 실제로는 적게 나오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네. 뭐 연비라든지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중간에 저감 장치가 꺼지는 조작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거에 네. 대해서 닛산이 반발을 하면서 지금 신경전이 거세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폭스바겐 자동차는 전 세계를 상대로 속임수를 해서 사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일본의 닛산의 경우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우리 정부는 보고 있는데 생각이 좀 다른가 보군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부담스럽기는 한 것이 우리나라가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네.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미국의 연구진이 검증을 했지만 이거는 우리나라 연구진과 우리나라 정부가 검증을 한 거고 아직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정보나 그런 것들은 없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뭐 국제소송전으로 비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정부는 자신이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인도, 프랑스, 미국 봐도 전부 다 디젤 자동차, 경유 자동차를 규제하는데 어쨌건 우리는 그동안 많이 권장을 하다가 이제는 좀 차단을 해야 된다는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이제 보조금 많게는 30만 원씩 줘가면서 매연 많이 낼 수 있는 디젤차 사라고 했었는데 이제 네.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조사를 보니까 한국의 대기질이 너무너무 나빠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것도 역시 논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건데 이게 어떤 조사죠? 이것은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가 공동으로 연구한 환경 성과 지수 EPI라는 건데요. 네. 여기에 보면 이제 한국이 180개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공기질이 우리나라 180위, 그러니까 전체 180위 중에서 우리나라가 173위를 했다. 거의 네. 꼴찌 수준의 최하위 수준의 점수가 나온 게 아주 충격적이었죠. 자, 일단 환경 성과 지수를 종합 평가했더니 우리나라가 한 80등쯤 했습니다. 180 나라 중에 한 중간쯤 한 건데요, 김태현 변호사. 예. 예의
이상 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어떻습니까? 저 82국가 우리나라 앞뒤에 있는 나라를 보십시오. 보츠와나와 하나와 남아프리카입니다. 네. 주로 이제 아프리카 국가와 남아메리카 국가가 우리나라 주변에 차지하고 있고요. 네. 핀란드나 아이슬란드, 스웨덴 같은 우리가 딱 봐도 공기질이 좋아 보이는 유럽, 북유럽 국가들은 82위권에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공기질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이제 안 좋다는 건데, 네. 여기 보시면 공기질에 의해서 평가가 45.51점입니다. 100점 만점이죠. 173입니다. 전체 180극 중에서 173입니다. 뒤에서 8번째나 내립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공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예. 이제 180개 중에 173명 전 세계에서 가장 꼴등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근데 이 조사를 보니까 독일, 네덜란드 같은 나라도 우리랑 비슷하단 말이죠. 그건 네. 어떻게 된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순위가 172위고요. 네.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 벨기에 이런 데가 177위, 178위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네. 유럽은 그래도 공기가 깨끗하다고 가면 이렇게 출장 같은 거 가면 괜찮았는데라고 느끼시는 분들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를 보면 네. 설명을 조금 들어보니까 일단 평가 기준이 매년 바뀐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어떤 지표가 넣었다, 빠졌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연구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배점도 계속 바뀐다.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점수가 나쁜 국가들이기는 한데 한국도 신뢰도를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네. 발표된 시기가 이 다보스 포럼이 열릴 때쯤이라고 들었는데, 올 초죠. 네, 예. 올 초라고 들었는데 왜 새삼 이게 다시 거론이 되느냐,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가 너무 이거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해요. 네. 하지만 사실 이게 나사 위성 사진 같은 걸 봐도요,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이 어쩔 수 없이 공기질이 굉장히 나쁘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좋을 수가 없고요. 네. 그때 제 기억으로 이산화질소 농도도 세계 5위다, 굉장히 나쁘다 이런 걸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뢰도를 논하기에 앞서서 네. 우리나라 대기질 개선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182 중에 173이라는 숫자는 깜짝 놀랐는데 일본이 172등, 독일이 180등. 이게 어떤 기준으로 나온 건지 저 뉴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네. 야,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망가졌나 했는데 어쨌건 이산화질소와 관련된 것 때문에 수준이가 많이 떨어진 것,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거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 지금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뿌연 날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 경유 차량이 굉장히 많았던 유럽 같은 나라에서도 규제를 네.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영국 같은 경우도 그 신규 경유 택시에 대해서는 면허를 아예 내주지를 않고요. 네. 그리고 혼잡 통행료가 우리보다 훨씬 한 10배 많은 2만 원 정도 되는데 네. 그것도 경유차에 대해서는 최대 2배까지 더 물리겠다는 거예요. 아, 남산터널 지날 때 우리는 2,000원 내는데 선진국에서는 2만 원이다. 네, 근데 심지어 그것도 더 2배로 올린다고 그러고 네. 프랑스나 미국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프랑스만 해도 2020년부터는 경유 차량은 아예 파리 시내 진입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네. 나오고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종합 대책은 좀 더 강화된 것을 내놔야 된다라는 여론의 압박이 굉장히 거세죠. 여론의 압박 거셀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시내 다닐 때 굉장히 답답하시잖아요. 자, 마스크가 필수품이 될 정도로 공기질 나빠졌고 그 중심에 디젤차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정부의 선택 궁금합니다.